자, 이제 우리는 삼국 통일을 할 거고요. 이 시기에 요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의 정세, 요 지도부터 할게요. 먼저 우리가 얘네가 같은 팀이야, 얘들아. 요렇게 요렇게가 같은 팀이에요. 백제우 친구 고구려. 고구려 왼쪽 위쪽에는 돌궐. 백제 아래쪽에는 의회. 이렇게가 한 팀. 그리고 얘네랑 얘네가 한 팀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신라. 왼쪽은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 요렇게 한 팀이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 제목에다 뭐 하나만 쓰자요. 제목에다 뭐 쓸 거냐면요. 6세기 동아시아 정세. 이렇게 하나만 쓰자. 6세기 동아시아의 정세는 쪼록해가 한 팀이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떤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 모양을 봐봐봐. 이제 칠판 봐봐봐. 영균이, 아선이 봐봐봐. 요렇게 되어 있지, 그치? 이게 지금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팀 먹은 거를 우리가 십자외교라고도 해요. 십자외교. 다른 말로. 어쨌든 요렇게가 지금 한 팀인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고구려가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입을 무찔러요. 첫 번째, 수나라가 먼저 쳐들어와요.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어요. 그래서 고구려에게 밑에 하나만 쓰자. 고구려에게 복속은 무릎을 꿇고 내 밑으로 들어와라 이런 뜻이야. 복속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거절해. 싫어. 이러고 나서 중국을 쳐들어가. 어디를? 요서라는 곳을 선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수나라가 빡쳐서 수문제라는 황제. 이 황제가 쳐들어오는데 또 하나만 써놓자요. 30만 군대를 데리고 와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막아내요. 실패. 그러고 나서 아들이 와요. 아들이 수양제예요. 아들이 여기다 하나 쓰자. 113만 명을 끌고 와요. 엄청 많이 끌고 오지. 근데 이걸 또 우리가 막아내. 을로 시작하는 네 글자 누구게 연기나 알아요? 아선이 혹시 알아요? 알아요. 들어봤어요. 살수대첩에서 막아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중국 수나라를 막아낸 거고, 수나라 끝. 그리고 이제 수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오다가 돈도 많이 들고 전쟁 실패해가지고 수나라가 망해. 수나라가 망하고 중국에선 당나라가 세워져요. 당나라가 세워지는데 당나라의 황제 중에서 당태종이라는 황제가 팽창정책이란 걸 하는데 여기다 하나 써놓자. 팽창정책이란 팽창한다는 거는 땅을 넓힌다는 거야. 그래서 쓸게요. 영토를 확장하는 정책이야. 영토 확장. 그러니까 땅을 넓히다 보니까 고구려 쪽으로도 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고구려가 일단 대비를 해요. 뭘로 대비하냐면 옆에 쓸게요. 성을 하나 만들어요. 천리장성. 그러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당시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고 있었어. 근데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켰는데 이게 뭐냐? 이것도 하나 쓰자. 정변이 뭐냐면 정변 꼬랑지 빼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쿠데타라고 해. 쿠데타. 그럼 쿠데타는 뭐냐? 쿠데타는 낮은 권력의 사람이, 낮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을, 높은 권력을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 그래서 연개 소문이 그 당시 보장왕이라는 왕을 쫓아내고 없애버리고 이런 걸 했단 말이지. 그게 정변이에요. 근데 그 정변을 핑계로 당나라가 너네 나라 지금 정신없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밑에 쓸게요. 연개소문과 당태종이 싸웠는데 그 전투가 안시성 전투예요. 안시성.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걸 막아냈어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포인트 잘 봐요. 요 을지문덕이 나오면은 수나라가 온 거예요. 그지 아상 그지? 안시성 나오면 당나라가 온 거예요. 안시성 나오면 누가? 당나라가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먼저 구분해야 돼. 그리고 이 두 개를 모두 다 어느 나라가 막아냈어? 어느 나라가? 고구려가. 그럼 고구려가 막아낸 이유가 있겠죠? 그거 하나 쓸게. 옆에 자리 있지. 고구려가 이렇게 막아낸 이유, 원동력이 있어. 이유가 있어요. 첫째, 동그라미 1. 고구려는 일단 기본적으로 산성을 쌓아. 산에다가 성을 쌓아요. 근데 이 산성이 굉장히 견고했대. 단단했다는 거야. 견고해서 방어를 굉장히 잘했다. 화살표. 방어를 굉장히 잘했다. 두 번째. 얘네가 철광이 많이 있는 지대를, 철광지대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철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게 일단은 힘이 되게 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철을 갖고 있기만 해서는 안 돼. 철을 재련하는 기술도 뛰어났어요. 재련 기술도 뛰어났다. 이렇게가 있는데 이것까진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참고로 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가 뭐야?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 막아낸 거예요. 네, 이제 여기로 올 거예요. 이제 통일의 과정을 배울 거예요. 통일의 과정. 여기 통일의 과정이에요. 자, 여기 먼저 볼게요. 연기인 칠판 잠깐 볼까요? 첫 번째, 고구려가 지금 수당 막아낸 거 방금 했어, 그치? 방금 한 거고, 지금 백제하고 신라가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대립, 이게 VS가 대립한다라는 뜻이야. 어떻게 다투고 있었냐? 옆에 보시면 잘 봐요. 여기 잘 봐요. 의자왕이라는 왕은 백제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했어. 신라를 공격해서 신라가 위기를 느껴서 신라가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냈어요. 그래서 고구려한테 도와달라고, 우리 팀 먹자, 이렇게 외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요때 여기 하나 더 쓸 거 있어. 여기다 하나 더 쓸 거 있어요. 신라의 어디를 공격했냐면 여기 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쓰자. 신라의 대야성 이외에 40여 개 성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위기를 느낀 신라는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서 외교를 시도했는데 고구려가 거절해요. 왜 거절하냐? 고구려는 이거 아니야. 청천각, 이북
이건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땅을 요구해가지고 이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고구려에서 나와서 신라가 어디로 가냐? 신라가 당나라한테 가요. 당나라한테 가서 당나라와 신라가 서로 외교가 잘 됐어요. 외교가 잘 돼가지고 이때는 이제 당나라가 대동강 이북을 넘겨받겠다라는 조건으로 협상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라하고 당나라가 한 편이야. 한 팀이고 한 팀을 먹고 나서 어디로 가냐? 힘이 약한 나라 먼저 쳐들어가요. 백제를 먼저 쳐들어갑니다. 백제를 쳐들어가서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성을 함락시켜요. 그리고 마지막 전투였던 황산벌 전투가 굉장히 유명해요. 여기 하나 쓸게요. 황산벌 전투는 누구하고 누가 싸웠냐면 계백 장군과 계백은 백제의 장군이야. vs 누가 싸운 거냐면 신라의 김유신 신라 이렇게 싸운 게 황산벌 전투예요. 근데 결국 황산벌 전투에서도 백제가 졌기 때문에 백제가 망하는 거야. 자, 백제가 망했고 이제 내려갈게요. 이제는 신라는 남아있는 고구려를 쳐들어가요. 고구려는 그 당시 지배층이 서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막 이런 전투에서 막 뭐 치열한 전투가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이미 힘이 빠져 있어서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거 하나만 쓰자. 멸망을 시켜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도 함락당해요. 평양성 함락. 그거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두 나라를 다시 세우자라는 운동이 이거야. 자, 옆에 볼게요. 연결해 볼게요. 부흥운동이에요. 그 나라에 다시 세우자라는 운동이에요. 첫 번째, 백제를 다시 세우자라는 운동은 이름 특이해. 복신, 흑치상지, 풍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복신 말고도 여기에 화살표에 한 명만 더 쓰자. 도침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자, 쓰고 나서 이 두 사람은 묶어볼까요? 얘들아, 이렇게 묶어보자. 이렇게 세 명 묶어보자. 이렇게 세 명 묶어보자. 이렇게 묶어보자. 흑지상진 따로 이렇게 묶을게요. 복신과 도침과 풍은 서로 같이 한 팀이야. 한 팀이라서 얘네는 주류성이라는 곳에서 부흥을 시도했어요. 주류성. 그 다음에 흑치상지는 밑에다 쓰자. 흑치상지는 임존성 해서 그냥 성 이름이야. 성 이름. 저기서 이제 부흥운동을 시도를 했는데요. 그런데요. 이제 빨간 펜 준비하시고 옆에 쓸 게 있어요. 이 백제의 부흥운동을 백제 플러스 백제와 원래 친했던 나라 일본 외가 지원을 해줘. 얘네 둘이 한 팀이 되어서 vs 신라하고 당나라 연합군하고 싸워요. 그 전투의 이름이 백강 전투예요. 백강 전투. 근데 이 백강 전투를 나당 연합군이 승리를 한다고. 그래서 이 부흥운동이 끝난 거예요. 실패한 거야. 저 말이 나오면 백제의 부흥운동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빨간색으로 쓴 거예요. 이제 내려갈게요. 고구려의 부흥운동은 건모잠이랑 고연무가 있었어요. 건모잠, 고연무. 또 하나 쓸게요. 고연무에는 이 사람은 요동 지방에서 요동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 땅 근처야. 여기에서 했고 건모잠 이 사람은
서울에서 한성. 서울에서 했는데 이제 또 묶을 게 있어요. 건모잠과 여기에 없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여기 밑에다 하나 쓸게요. 건모잠과 같은 팀이었던 사람이 안승인데요. 안승. 요렇게 한 팀이 되어서 부흥 운동을 했는데 이것도 실패했어요. 따라서 부흥을 하지 못한 거죠. 어쨌든 자 요렇게고요. 이제 여기로 내려간다. 자 이제 나당연합군이 백제도 망하게 했어. 고구려도 망하게 했어.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당나라가 우리나라를 다 먹는 욕심을 부려. 이걸 야욕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를 다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 이런 걸 세워요. 첫 번째는 백제 땅에 웅진도독부, 신라의 땅에는 계림도독부, 고구려의 땅에는 안동도호부를 세우는데, 딴 거는 도독부인데 고구려 거만 도호부다. 그치? 이게 조금 더 중요했던 곳이라고 보면 돼요. 고구려에다 좀 더 큰 거를 세웠고, 어쨌든 이런 걸 설치해서 이 나라를 다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신라가 이건 아니다 해서 신라가 백제의 옛 땅을 장악하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면서 이제 신라, 백제, 고구려가 한 팀이 되어서 신라하고 백제하고 고구려가 한 팀이 되어서 신라하고 당나라가 전쟁을 하게 돼요. 이 부분 요만큼을 나당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야. 요쪽을 일로 오자. 나나 일로. 여기 가운데 여기 앉아. 자, 대표적인 두 전투가 있어. 하나는 매소성 전투, 또 하나는 기벌포 전투예요. 매소성, 기벌포. 매소성 전투는 성 이름이 들어가 있지 육지였고, 기벌포는 바다예요. 바다에서 전투를 했는데 둘 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됐다 이거야. 통일을 하게 됐다. 이제 여기로 갈게요. 이런 통일을 삼국에서 신라가 했던 거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 먼저 좋은 점, 빨간색 그대로 들고 있자. 좋은 점, 최초의 자주적 통일이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자주가 뭐냐? 자주는 스스로 주인이 되어 주체가 돼요. 스스로 주체가 돼서 했던 통일이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또 좋은 점. 어쨌든 삼국이 통일을 했기 때문에 민족 문화 발전의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첫 번째, 땅을 좀 뺏겼어요. 고구려의 그 위쪽에 북쪽 땅을 좀 뺏기고요. 그래서 대동강 이남에 한정되어 있던, 대동강 이남의 영토만 차지했던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여기 하나 더 쓸게. 하나 더 있어. 하나만 더 쓸게. 여기 위에다 하나만 더 쓸게. 여기 위에다 하나만 더 쓸게요. 또 당나라의 도움을 받았지. 당 또는 괄호 열고 외세의 도움을 받은 거. 요런 것도 아쉬운 점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됐지. 그리고 이제 조금 쓸 게 있어서 얘들아, 이제 밑에 약간 자리가 있거든요. 발해를 좀 쓸 거예요. 이거 왜 안 보이냐? 발해를 갖다 쓸게요. 원래 발해가 뒤에 있어. 그걸 여기다 쓸게요. 그냥. 자, 제목 발해의 건국. 발해의 건국. 1번 발해를 건국한 사람은 땡땡. 빨간색으로 디귿, 지읒, 이응이지. 그치, 누구? 대조영. 그래요. 대조영인데 이 대조영은요, 밑줄 해서 이 사람은 고구려 출신이야. 그치? 근데 고구려가 망했잖아요. 망해서 떠돌아다니는 애들을 유민이라 그래. 유민. 고구려 유민 출신이고,
플러스 그 밑에 이제 같이 다니는 무리가 있어. 말갈족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자, 또 빨간색 준비하자. 고구려는 지배자가 고구려 유민층이니까 얘네가 지배층이고요. 말갈족이 피지배층. 이렇게 이원적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이 당시 발해가 북쪽에 세워지고 남쪽에 통일신라가 있어서 이 당시 형세를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쓰자. 북쪽에는 땡땡 발해가 있었어요. 남쪽에는 땡땡 통일신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나라 모두 다 우리나라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후대의 역사학자인 파란색으로 쓸게요. 조금 중요해서 유득공이라는 역사학자가 발해고라는 책에서 발해를 기록한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러한 형세를 따옴표해서 남쪽과 북쪽에 다 우리나라다라는 남북국이라고 불렀어. 남북국. 그래서 이거를 남북국이란 용어를 이때 처음 시작해서 우리도 교과서에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를. 발해와 통일신라 시대를. 그 다음 3번. 발해하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발해는요, 빨간색으로요, 고구려를 계승했거든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증거가 있어.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먼저 옆으로 꼬랑지 빼서 첫 번째는 빨간색으로. 첫 번째는 일본에 보낸 문서에 스스로를 발해왕이라고 하지 않고 고려왕이다라고 했어요. 고려왕 땡땡. 여기서 고려가 고구려를 뜻하는 옛 말이에요. 옛날에는 고려라는 게 고구려를 의미했거든. 고구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첫 번째 증거. 그 다음 두 번째 증거 2번. 문화 양식이 비슷했어요. 문화 양식이 유사했는데요. 특히 발해의 온돌 구조가 고구려와 유사했고요. 쉼표. 그리고 기와의 모양, 기와의 무늬 또 고구려와 유사했대요. 끝. 원래 더 뭐 그런 게 있어. 지배층이 고구려인이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위에 썼기 때문에 요 정도 할게요. 발해 건국 요 정도 끝이에요.